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면서 골프 치고 다니고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면서 한 끼에 20만 원 한다는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 전두환. 전 씨의 파렴치한 행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잇따랐습니다. 더욱이 군사반란 주욕들과 오찬을 즐겼던 어제는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 된 날이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샥스핀 등 고급 음식이 차려진 긴 탁자 안쪽에 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앉은 전두환. 식사 자리는 전두환을 비롯한 10명 남짓한 일행들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전두환은 지금도 각하로 통합니다. 임자가 뭐하노? 내가 얘기했어. 12.12 군사 반란이 있은 지 40년이 된 이날, 전두환과 쿠데타 주동자들은 1인당 20만 원짜리 점심을 즐기며 반란을 기념했습니다.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은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잘못된 행동을 따지는 이만소울 정의당 부대표에게 일행은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두환이 주변 의전을 받으며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해주라.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고 치매 때문에 재판에도 나오지 못한다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심한 말로 하면 죽어도 썩도 안 올 사람 같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 비싼 밥은 어디다가 놔뒀다가 돈을. 5.18 구속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은 내란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념하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 오만한 행동이라며 전두환을 규탄했습니다. 또 오는 16일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에 전두환을 강제 구인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꾀병으로 재판을 회피하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죄값을 치르도록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편 전두환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식사 자리는 12.12와 무관한 친목 모임이고 골프는 건강관리 차원의 운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은 여전히 법정에서 진술이 불가능해 재판에는 계속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의 광주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재판장은 전두환의 재판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전두환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전두환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다시 들여다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런 행태가 아니고라도 전두환 씨는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만든 대통령 별장에는 지금도 그의 업적이 찬양 일색으로 나열돼 있고 그중에는 60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었다는 얼토당토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아파서 재판에는 못 나가겠다던 전두환 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목격되던 날.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지난 97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징역 17년을 받은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어떨까? 전 씨의 과거 행적을 여전히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 시절 별장으로 지은 이곳 청남대 얘기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골프장. 전 씨가 이곳에서 골프를 치던 사진이 가족들과 골프를 즐겨 쳤다는 설명과 함께 기념 장소처럼 안내돼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호수를 따라 연결된 1.5km 길이의 산책로입니다. 호수 경치가 좋아서 청남대에서도 명당으로 불립니다. 이 길은 전두환 대통령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세운 전시 동상, 왼편으로는 위민 위향, 국민을 위하고 고향을 위했다는 글귀가,
오른편에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60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주역인 것처럼 기록돼 있습니다.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이 안에 걸려있는 전 씨의 기록화도 업적 일색입니다. 당당하고 거침없이 일을 추진해 나간 결단력과 강한 리더로 묘사됐습니다. 노태우 씨의 기록화도 찬양 일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소양이 의심됩니다. 찬양하는 그 방식으로 전두환 길을 남기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역사 자체를 지금 애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청북도는 대통령 테마 관광지일 뿐 정치적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을 관광 상품화하면서 제대로 기록해야 할 역사를 일방적인 기념 사업으로 변질시킨 이곳에는 매년 60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육군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했습니다. 육군은 개정된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서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해서 형이 확정된 장성급 지휘관들의 홍보와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부대관리 훈령은 내란과 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고 전두환과 노태우, 장세동 등 12.12 가담자 10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이번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광주시가 다음 주에 서진건설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무려 14년이나 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은 다음 주 월요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에 나섭니다. 협약 체결 후 열흘 안에 서진건설이 총 사업비의 10%인 이행보증금 480억 원을 납부하면 민간 사업자로 지위가 변경되고 이때부터 관광단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행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 측은 그동안 수익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의 토지 소유권 이전 전 선 분양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공모지침에 어긋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광주은행하고 지급보증 부분이 서진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만약에 옛날처럼 그 사업이 문제가 있을 때는 광주은행이 이제 그 담보 확보하는 걸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에 골프장과 유원지, 휴양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 처음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골프장만 먼저 개장한 뒤 나머지 개발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호반건설이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3차 공모 끝에 도시공사와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인 서진건설은 유원지 부지 41만 7천 제곱미터에 약 5,660억 원을 투자해 5성급 특급 호텔과 야외 이벤트 광장, 갤러리 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예정대로 끝나면 2021년 1월에 착공해 2024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과당 경쟁 등으로 문 닫는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폐업하면 철거라도 시키지만 장기 휴업하는 방식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향일암과 이어진 한 도로.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간판은 이미 너덜너덜하고 창고로 용도를 바꾼 듯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문을 닫은 채 방치된 인근의 또 다른 주유소입니다. 기름이 가득 찬 드럼통이 미처 폐기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주유기에는 이렇게 심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의 악재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000여 곳, 여수에서만 최근 5년간 23곳의 주유소가 줄줄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경쟁도 경쟁이고 그다음에 허황 상태에 온 상태에서 또 그러고 차량도
전기차라든가 대체차량 칼부리라든가. 문제는 폐업 수순에 이른 주유소 상당수가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방치된 주유소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유류 탱크를 갖고 있어 토양 오염과 폭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를 철거하는 데 드는 수억 원의 비용 때문에 사업주가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미 묻혀져 있는 그 저장 탱크라든가 이 위험물 시설을 다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다 털어내든지 아니면 뭐 채우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1억 이상 들어가야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개인 소유인 주유소 시설을 철거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치된 주유소 소유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당분간 방치된 주유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비서실장 45살 A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청의 또 다른 공무원 50살 B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서실장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조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0대 사업가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인 국제 PJ파 부두목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부두목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박남준 부장판사는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국제 PJ파 부두목인 형과 함께 지난 5월 20일 광주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56살 A모 씨를 차에 태워 서울까지 납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 PJ파 부두목 조 씨는 현재 6개월 넘게 도주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광장 인근 도로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관에서 수돗물이 도로로 새어나왔습니다. 수돗물이 일부 도로로 흘러나왔지만 침수 피해나 교통정체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지역의 수돗물 공급은 다른 관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집안 침하 등으로 상수도관 간의 사이가 벌어져 물이 새어나왔다며 오늘 오후에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선한병원 정형외과 최민선 원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윤성민 선수가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윤성민 선수는 정상적인 투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활로 자리를 차지하기보다는 후배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고 구단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05년 기아에 입단한 윤성민 선수는 KBO에서 12시즌 동안 77승 86세이브를 기록했고 2011년 시즌에는 선동열 전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투수 사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총장들이 지역사회 포럼을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지역의 혁신과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참석자들이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사업에 시범적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자 대구와 경북, 부산과 전북 등 각 권역에서 자치단체와 대학들이 협력 방안을 경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태스크포스가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